종전선언과 핵보유 인정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북한의 입장을 부풀려서 왜곡해서 대변을 해왔습니까? 네, 앞서 이재정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국회 국정감사장은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안보 관련된 분야가 항상 초당적인 외교, 초당적인 안보를 강조해왔고, 그런 면에서 우리 외교부의 국정 과제들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장에 지금 뭐 이게 국정감사장을 대선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이미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기다려 보면 될 일인데, 이 국정감사장을 이렇게 시위의 현장으로 만드는 것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외통위하고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시위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국정감사장이 질서를 잡힐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특검 수용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검법 발의해서 협상하고 특검 수사팀 구성하고 또 수사 들어가면은 대선 전에 이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특검 수용하라는 이 주장이 마치 지금 대장동 이 비위 의혹들을 피해가기 위한 회피 전략이 아니냐라는 제기가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하물며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외통위에서 이런 식의 이 시위, 이 국감장을 만들어내는 것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는 국감장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경엽 위원입니다. 외교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교는 국제사회와 우호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관철시키는 임무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통상 무역에 관한 역할도 있습니다만은 이 주 업무는 통상 산업자원부로 이관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외교부의 핵심 과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즉 한반도의 평화 체제와 안보를 위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이걸 관철시키고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이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체제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고, 이걸 위해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 과정을 통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던 남북관계, 한반도에서의 핵실험을 중단시켰고 ICBM 발사를 중단시킨 큰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급한 불은 껐지만은 대화는 여기에서 중단돼 있고 더 이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노딜을 위해 지금 현재 대화가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 대화 재개를 위해서 제가 지난번 대정부 질의에서 투 트랙의 해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비핵화와 제재 완화라고 하는 트랙인데요. 이 트랙은 북미 간의 협상, 즉 북미 간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 하나의 트랙은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진전시키는 안인데, 여기에는 남북미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별도의 부담 없이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종전선언이 바로 우리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네, 정부 입장이 그렇습니다. 예, 종전선언이 대화를 제기하는 열쇠가 될 수 있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반대를 못하지만은 아무튼 암암리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나 이유를 달기도 하면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유나 전제 조건도 전쟁을 끝내지 않겠다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쟁도 가장 나쁜 평화보다 못하다는 것은 이미 유명한 얘기입니다. 전쟁을 끝내자는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여러 차례 국제사회에서 호소했고 또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남북이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외교부의 외교 과정에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보면은 많은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 의원들, 싱크탱크, 전문가 교수 그룹들, 주요한 이 한반도 관련돼 있는 단체들 종전선언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아마 장관님도 가서 이런 분들 만나보면은 야 이렇게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을까 잘 모릅니다. 대북 제재 압박은 잘합니다. 그건 아주 이해를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종전선언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게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그러면은 우리 재배 공관들이나 KF 우리 국제교류 공공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쪽에서 제대로 공공외교가 작동되고 있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여러 차례 지금 이것과 관련된 이 자료들을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전혀 자료가 제출되지 않습니다. 재배 공관들의 역할,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의 공공외교의 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전혀 이것과 관련된 이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외교부의 예산을 보면은 평화정착 외교 추진 사업비 단돈 6억 1,300만 원 이게 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어떤 성과나 이것들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서 외교부와 공건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답변 외에는 실질적인 노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노력이 없다. 저희는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게 우리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아까 나 어디 여기 국제교류재단 이사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 국제교류재단에서 미 연방 상하원 의원 51명이 가입된 코리아 스터디 그룹을 출범시켜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발언대로 좀 나와주세요. 마이크 없습니까? 예, CSGK라는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연방 상하원 51명 중에서 종전선언에 지지하고 있는 의원은 몇 분입니까?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확인을 지금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지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브로디 셔먼 그 연방 하원이 발의했던 한반도 평화법에 대해서 지지 서명한 의원은 몇 명입니까? 이 지금 이 51명 중에서 그 자료는 제가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것조차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중요한 문제가 미 연방의 역사상 최초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 거기에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결정적인 사안들이 들어있는 법안에 대해서 우리의 코리아 스터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공외교 전략 차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마저도 여기에서도 체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외교의 현실이고 우리 공공외교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희가 뭐 좀 더 반성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그 한반도 종전선언은 평화 체제로 가는 첫 번째 단계로서 계속 국제사회에 강조해 오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의 과정 와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는 대단히 좀 중요한 문제지요. 그런데 이걸 풀어나가는 원칙이 미중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편에서 줄 설래, 편싸움 하는데 어느 편 들래, 자꾸 이제 이런 식의 보도나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교는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뭐 특히 뭐 미국과 중국 중에서 우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 그 미중 무역 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되는데요. 물론 무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견제와 경쟁이 작동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최대의 미국 월가의 금융자본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합작 투자를 벌이고 있고 최대의 석유자본인 엑손모빌이 중국의 지금 셰일가스 개발에 지금 합작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에 있어서는 미중 간의 경제 협력이 훨씬 더 확대되거나 늘어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잘 보고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우리의 국익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외교라는 게 국가 간의 마찰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게 외교가 아니고 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익을 관철하는 과정입니다. 종전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전쟁이 싫다라고 얘기하면은 하지만은 실제로는 전쟁을 끝내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는 전쟁 끝내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나 협상을 할 때 상대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대화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대화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대화를 판을 깨기 위한 전략이다 이렇게 보지요. 그래서 이런 본질들을 잘 파악을 해야 실제로 우리 외교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가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조시하거나 엉뚱한 핑계를 대는 것, 아니면 전혀 무관한 허위 사실들을 들이대면서 연계시켜서 반대하는 것. 실질적으로는 평화 체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긴장과 대결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심을 제대로 꿰뚫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 과정에는 각각의 세력들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경제적인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첫 번째가 국제적인 무기 자본의 경제적 이익이 하나가 작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일본 구구 세력들의 군사 대국화하려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는 정치적인 이익 또한 존재합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에는 이러한 긴장과 대결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수구 냉전 세력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은 이념 장사, 종북 타령, 안보 장사 해가지고 선거에서 표를 얻어서 정치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한반도의 긴장과 분단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히 본심을 꿰뚫고 이를 대응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야 한반도의 종전선언, 평화체제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제가 동의합니다. 이들의 세력들은 선거 때만 되면은 북풍 공장을 합니다. 심지어는 돈을 주면서 북에다가 총 쏴주려고 얘기한 적도 있죠. 그리고 걸핏하면 가짜뉴스, 허위 선동을 합니다. 무슨 통일하는 데 갖다 천문학적인 통일 부영 든다고 그러면서 통일에 대한 거부감을 고취시키기도 하고, 예전에는 그 영변 핵 관련해서 원자력 그 핵 관련해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또 금창리 동굴 사건을 또 한번 이렇게 일으키기도 했고요. 때로는 김정은이 사망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다 이런 억지 주장도 만들어내고, 그냥 가짜뉴스 허위 주장으로 그냥 매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종전선언을 계속 긴장과 대결을 만들어내고 여기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구축하겠다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국제 무기 장사와 일본의 극우 세력 그리고 국내의 수구 냉전 세력은 삼위일체입니다. 입장이 똑같습니다. 이들의 목표도 정치적인 이익이냐 경제적인 이익이냐 차이만 있는 것이지, 저는 그 차이는 다른 차이는 아니다. 이들은 평생 동지적인 아마 관계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들이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한 한반도의 과연 종전선언과 이 평화체제가 가능하겠는가? 저는 이들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들이 벌이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나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짜뉴스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뭐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유엔사 회체로 기결된다. 가짜뉴스죠? 다음, 핵보유 인정을 하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핵보유 인정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저렇게 북한의 입장을 부풀려서 왜곡해서 대변을 해왔습니까? 북한 핵보유 인정하고 종전선언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습니까? 직접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네,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립니다. 다음 돌려보시죠, 또. 북핵 해결 없이 종전선언 없다. 적대시 정책 없이 종전선언 없다. 아니, 종전선언이 돼야지 북핵 비핵화를 촉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인데, 예?